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주말 되면서 날씨가 더욱 추워진 것 같아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일요일도 좋은 시간 되시고 오늘 하루도 에너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날 D램 반도체 글로벌 3위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대만 공장이 정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반도체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그것도 27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2731포인트에 마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몇몇 종목들은 지속적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또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순간에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조정 장세라든지 하락 장세가 도래했을 때, 그런 장세가 직접 왔을 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에서 그런 시장이 도래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스피가 274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내년 코스피 지수는 증권사마다 추정치가 다르지만 2700에서 많은 곳은 308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현재 2730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권사에서 예측했던 전망치까지 근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년의 실적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선반영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해 4분기 실적도 나오지 않은 이 상황에서 미리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12월 중순 현재 지수가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약간은 우려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내년에 아무리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내년까지도 쭉 가겠지, 이런 생각보다 미리 선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서 늘 조정 장세라든지 조치못할 국면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내년이 되면 지금보다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스피 지수만 봤을 때 증권사에서 많이 예측했던 내년 전망치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 지금 흐름이 상당히 가파르죠. 물론 저는 삼성전자가 내년에 기대되는 실적과 반도체 업황 때문에 더욱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 목요일이죠.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삼성전자가 한 번씩 조정을 보인다면 다음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나오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한 번쯤은 너무 좋은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배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29일이 배당 낙이고 12월 28일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해야 4분기 배당과 또 가능성이 높은 특별 배당, 이 두 가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 배당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28일을 지나고 나면 어쨌든 배당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주가가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당이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분기 배당이라는 매력이 있고, 또 이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 배당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배당이 높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아니었다면 항상 배당을 지급하고 그 뒤에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주가가 밀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특별 배당이라는 기대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배당주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KB금융이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고배당주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작년 연말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때 보이시죠? 이때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 일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날을 지나고 나서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죠. 물론 KB금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배당주,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항상 고배당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패턴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시고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금융지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작년 차트를 보시면 11월 26일 이때까지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했다가 11월 26일을 기점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죠.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3월달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하여금 더욱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창궐하기 직전 1월 초 같은 경우에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철저하게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삼성전자는 사실 이런 흐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배당이라는 이슈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이런 흐름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수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월 30일부터 12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SK하이닉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카카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카카오, SK하이닉스, 기아차, SK, 현대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그동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비교적 겹치는 종목이 없었는데 이번 한 주간은 철저하게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매수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KTNG, 하나솔루션, 삼성 SDI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인버스를 많이 베팅했고 또 삼성전자, 대한민국 넘버원 종목에 가장 많이 베팅을 했죠. 자, 그래서 한 주간의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이 점을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D램 반도체 시장 세계 3위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공장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셧다운이 있었던 공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D램 반도체 생산량의 약 30%를 담당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생산량으로 봤을 때 약 8.8%를 차지하는 대규모 공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장에서 1시간 동안 정전이 있었고 이 점이 D램 반도체 수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는 이슈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D램 반도체 경쟁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공장 셧다운으로 인해서 원활하지 못한 수급으로 이어지고 또 이 부분이 지금 D램 반도체 가격을 현물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D램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점을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조금씩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사건을 촉매제로 해서 D램 반도체 가격의 일시적인 상승이 기대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1시간 정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가정집으로 봤을 때는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첫 직장이 PCB를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옆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공장이 약 30분 정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PCB 공장이라든지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도 설비가 상당히 복잡하고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비 같은 경우에는 20m까지도 가는 이런 설비가 있어요. 그런데 단 30분에 공장 셧다운이 있었지만 그때 피해액 추산을 했을 때 몇 억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설비 안에 있던 이런 제품들 다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도체 공장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시간 정전, 그런데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D램 생산량의 약 30%를 담당하는 어마어마한 큰 공장이기 때문에 아마 피해액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경쟁사로 인한 반사 이익이 기대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던 아르헨티나의 소금 호수, 여기에 당시 추산했던 220만 톤보다 약 6배나 많은 1350만 톤의 리튬이 매장이 되어 있고, 이 수치를 전기차로 환산하게 된다면 약 3억 7천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리튬이 매장이 되어 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이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포스코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죠. 그런데 지하자원 이슈가 나올 때 전 항상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2014년에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CNK 인터내셔널,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에 약 4억만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매장이 되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주가 조작을 했던 혐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이런 소식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이런 사례가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포스코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한때 시가총액 2위에 아주 우량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포스코 외에 조금 작은 회사들이 지하자원을 발굴했고 또 엄청난 매장량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사실 확인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시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한번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수 있는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가지 이슈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주간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고배당주의 연말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공장 셧다운,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반사 이익,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지금 코스피 지수 273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많은 증권사에서 추정했던 수치가 2700에서 3080포인트이니까 그 밴드 하단까지는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위치가 혹시나 내년 성장과 기대치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선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